박스권 또는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죠.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네네. 정말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는데 네네.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앞서 여러 차례 국내 증시에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2,500선까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이 붕괴됐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에 정말 악재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선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종합 네. 세트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인 분석 이런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근거를 찾자고 하게 되면은 지금 선행 PBR이 아닌 후행적으로 청산가치적으로 보게 되면 2,600선에서는 그래도 청산가치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연기금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1월달, 2월달은 올라올 때마다 게릴라 작전으로 좀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5%, 10%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리고 많이 물려있던 종목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는 종목도 1월달에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2월, 3월은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라 여러분들한테 보수적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부터는 지금 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번이 세 번째 변동성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 정도 이런 동일한 재료로 악재가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접근해 가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로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평균적으로 과거 쿠웨이트, 걸프전, 여러 가지 크림반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 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지금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13,0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12,500포인트를 찍고 반등했죠. 그렇죠.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저도 동일한 관점이고요.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장은 2,6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2,500포인트를 잠깐 갔다 올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도 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나스닥처럼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또 다른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끝나는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그쪽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푸틴이 지금 원하는 거는 나토 가입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죠. 거기를 점령하게 된다면 그날 이후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도 파병을 안 하겠다. 그렇죠? 미국도 파병은 안 하겠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게 만약 파병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그건 다른 형태로 좀 분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이 라인이 전저점이 2,600포인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닥 구간이 지금 제가 이 라인을 그어 놓은 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하락 세기형이라고 해가지고 하락 세기형이 이제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락이 마무리되는 기술적인 포지셔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분석상으로도 2,600선에 대한 부분은 매수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지지선 내에서 하락이 어느 정도 이 마지막 파동입니다. 요 파동이 이번에 나오는 조정 파동이 3월 달에 나오는 파동이 마지막 조정 파동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파동이 2,600선이 될지 잠깐 나스닥처럼 갔다 올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봐야 되겠지만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2,600포인트에서는 좀 반도체 같은 종목들, 시장 주도주 이런 종목들은 서서히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제가 볼 때는 2,600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참 악몽의 2월을 보내고 있는데 3월에는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때까지 증시 변동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얘기를 해주신 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된다면 전쟁 상황은 종료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원하는 걸 다 갖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나토가 그렇죠. 또 못하게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또 뭐 전쟁 상황은 종료가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뭐 네. 제가 이제 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3월 내에서는 어떻게 되던 악재가 다 나오고 네. 그 안에서는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네. 신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네네.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돌아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심리적인 지지선이 2,600을 찍고 또 네네.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네네.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PBR 1.0 구간인 2,600포인트 이하에서는 반도체 분할 매수까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코스피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종목을 AS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현재 네. 예, 지금 그러면 예. 우선은 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부터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가 보는 업종들이 뭐 여러분들 분명하게 보시겠지만 정유 쪽, 에너지 쪽 관련해서 이쪽 업종은 오히려 더 이런 사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업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쪽하고 조선 기자재 쪽도 아무래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제도 계속 삼성중공업이나 여러 조선사에서 수주가 또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나라 즉 미국이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일본에도 지금 LNG를 또 요청을 네. 했고요. 우리나라도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실현할 또 배가 또 필요하고 계속 수요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LNG적인 부분. 그래서 관련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3월 중순에 미 금리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업종들은 음봉 올 때 또 다시 잡으면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릴라 전략으로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업종별로 이제 관련 기업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는 예전에 한번 제가 HSD 엔진을 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올해 좀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이때 수익 실현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중 바닥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다시 정고점 트라이 10,000원 영역까지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하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음봉 올 때 매수하시고 단기 목표가 이렇게 10,000원 또 다시 이때도 목표가 단기 목표가 10,000원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종목을 반도체 쪽은 후공 종목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PCB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 심텍도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도 좋은 흐름이 보였었습니다. 네. 예전에 시그네틱스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3번 정도 흔들릴 때 이제는 저점을 매수해야 될 종목군이 이런 바로 시장을 앞으로 올라갈 종목군들은 이렇게 음봉 올 때 20선 부근에 오게 되면은 정말 좋은 매수의 맥점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차로 이번에 3월에 또 한번 변동이 있으면 2번 이렇게 나눠서 좀 매수하시게 되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그네틱스도 보유하신 분하고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목 AS 한번 가져볼까요? 네네. 네, 먼저 12월 7일에 유망주로 소개해 주셨던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75.8%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판 관련주네요. 네. 어제도 뉴플렉스는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데도 어제도 양봉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7% 이런 식으로 가까이. 네. 그렇죠. 네. 시장이 막 급락하는데도 이렇게 반등 오는 지금 이제 IT 부품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 대비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 구간이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갤럭시에 대한 부분이 판매가 지금 호조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네. 또 공식 출시일이거든요. 그렇죠. S22 시리즈가. 네. 그래서 그런 판매 추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애플이 또 관련해 가지고 이 VR 기기를 또 이번에 네. 공개를 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뉴트렉스가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이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지수에 이제 추종하는 전 섹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중기 추세는 우리 시장이 무너진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기 추세가 무너지려면 2,400포인트가 무너져야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있을 때 근거가 있는 종목은 좀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시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전고 구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프렉스 체크해봤고 2월 22일에 소개해 주셨던 SH에너지화학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4% 넘게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른 이런 수혜도 보고 있고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SH에너지화학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음봉 올 때 이제 종목을 잡으면 되거든요. SH에너지화학을 요게 좀 다운이 돼가지고 네. 설명을 드리면은 음봉 올 때 SH에너지화학 같은 셰일가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혜를 볼 수 에너지 쪽에 관련해 가지고 뭐 석유나 천연가스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제가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1,150원이 이제 동사의 기술적인 지지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동사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취향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좀 받아가시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니까 오셔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1,400원이었어요. 이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좀 대응해 주시고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입절을 확정하는 형태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오를 때 1,500원 구간, 요 구간 오게 되면은 또 절반 정도 매도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일에 소개해 주시고 나서 22일, 23일 이렇게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4일에 소개해 주셨던 빅텍 볼 텐데 뭐 대표적인 방산주죠. 최고가 기준으로 37% 정도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빅텍도 동일합니다. 빅텍도 아마 나스닥이 좀 반등이 왔기 때문에 음봉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3월 초,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저는 거의 마무리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천연가스나 관련 이런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 군들은 3월 첫째 주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매도를 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빅텍까지 체크해봤고 이어서 이번 주에 유망주들 두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로 1승 가지고 오셨네요. 네, 1승, 1승, 3승 하기 위해서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1승?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LNG 관련된 그 부품을 이렇게 LNG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을 파이프관을 이제 만들 때 이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LNG 재계 설비라고 LNG RU라는 부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는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유럽 쪽도 계속 관련된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고 국내에도 이미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면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쪽에도 장비를 납품하고 이런 부품 제조, 소재 쪽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테마 종목보다는 실적도 주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2,600원을 현재 이 라인을 이전 고점 부근을 장대 양봉이 나오고 현재 음봉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저는 지금 시장 음봉 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꼭 하셔야 되고 제가 알려드린 이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 근처 올 때 매수를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꼭 참조해 주시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3,400원. 짧게 이렇게 좀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 하단 라인 2,400원 이탈하면 컷 라인. 손절 라인과 목표 라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좀 지켜주시면서 매수 매도를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근래에 추천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수익 성공을 했죠. 네, 그렇게 그렇죠. 짧게 이렇게 보면서 성공률을 높여가는 형태로 계속 순환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승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1승으로 1승, 2승, 3승까지 네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루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루코도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품귀 현상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죠. 네, 알루미늄은 제가 테마로 물론 네. 지금 부각을 받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알루미늄은 테마 이후에도 실적과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사마알루미늄, 근데 알루코, PJ 메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루코도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음봉 올 때 좀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5,200원, 손절 라인은 하단 라인인 이 돌파했던 부근, 네. 돌파했던 부근 4,100원 부근. 4,100원이요? 예, 4,100원 정도 이 돌파했던 라인이 4,100원이기 때문에 4,100원 장중에 이제 장중에 4,000원 이탈하면 컨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3,900원 선 손절가 괜찮을까요? 네, 3,900원. 네, 요걸 제가 이 하단 라인인 3,900원. 이 3,900원이 21선 부근이니까 요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 요 라인 오면은 매수하셔서 스윙 투자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 5,2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로 3,900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